안녕하세요, 홍리지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리뷰해보고자 가져왔는데요. SD카드를 무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D카드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귀찮았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요. 안에는 구성물이 제가 미리 꺼내봤는데 딱 두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는 기기, 그리고 하나는 케이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마이크로 SD카드 있는 요 크기가 있고 큰 거 꼽는 것도 있습니다. 조합해 갖고 할 수 있는 다른 제품도 있는데요. 저는 작은 걸 무선으로 연결하는 장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장치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곳에 있는 SD카드, 원래 엔더에 꽂혀 있는 얘를 뽑아서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것 통째로 여기다가 꽂기만 하면 이게 무선이 된대요. 그런데 셋업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셋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이 셋업을 위해서 먼저 여기에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꽂아줘야 됩니다. 제가 이쪽으로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넣어줄 파일은요, setup.ini라고 하는 이 파일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줄. 하나는 와이파이 공유기 이름하고 그리고 패스워드 두 줄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것을 그대로 SD카드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setup.ini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저장된 이 setup.ini 파일을 여기다가 그대로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꽂혀진 이거를 다시 컴퓨터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PC랑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프론트페이스나 이런 호스트 프로그램들 있죠. 그걸로 해도 되고요. 개발자 툴인 아두이노 IDE를 구글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하시면 누구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두이노를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툴에 보면 포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포트에 보면 저는 맥이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윈도우 PC 같은 경우는 COM1, COM2, COM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새로 나온 포트를 선택을 해주면 연결이 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시리얼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십니다. 네, 이렇게 창이 뜨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보트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115200으로 된 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 프로그램들 중에서 시리얼 통신을 미리 채가는 그런 애들이 있다면 걔를 꺼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큐라가 있네요. 큐라 슬라이서를 열어놓고 계시다면 큐라를 꺼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게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다면 이쪽에서 뒷면에 보면 두 개의 버튼이 보이는데 부트 그리고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여기서 제가 눌러줄 거는 아래쪽에 있는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인데요. 리셋을 누르는 순간 갑자기 암호 같은 말이 쭉 나와요. 그리고 밑에는 딜레이라고 나오는데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보면 반대편에 여기에 LED, 파란색 LED가 있거든요. 이 파란색 LED가 잠시 후부터 깜빡깜빡 거릴 겁니다. 네. 깜빡깜빡 하는 동시에 지금 연결된 와이파이와 그리고 IP 어드레스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얘입니다. 이 IP 어드레스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고요. 어드레스를 받았다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이제 이 IP 기억해 두셨다가 연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뽑고요. 얘는 다시 프린터에다가 꼽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고요. 전원이 들어와야 되니까 프린터에 전원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꽂은 칩에도 전원이 공급되면서 와이파이가 잡힐 겁니다. 네, 이 IP로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요.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BTT SDTF 클라우드거든요.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이. 여기에 대한 소개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여기 인스트럭션 PDF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진행을 시킨 거고요.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여기 IP 어드레스 받는 데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PC에 탐색기를 여셔서 하단에서 두 번째인데요.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외부 인터페이스 연결인가? 뭐 그런 연결일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받은 IP 어드레스를 치고 역슬래시 한 다음에 dav ww root이라고 치면 연결이 됩니다. 이때는 여기서 이름을 바꿔도 되더라고요. 이름을 바꾸고 연결하면 네트워크 폴더가 하나가 나와서 거기다가 파일들을 넣어놓고 또 빼고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에서는 이 방법으로 간단하게 접속이 되는데 맥 사용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맥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탐색기에 해당하는 파인더를 연 다음에 메뉴 중에서 서버의 연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서버의 연결을 누르고요. 이거는 좀 특이한데 http 땡땡 여기 골뱅이 이것까지 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치시고 받았던 그 IP를 한 다음에 연결을 누릅니다. 네, 이렇게 연결 부분을 하면 이쪽에 깜빡깜빡 거리죠. 네,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쪽과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맥에서는 이 공유 폴더 이쪽과 이렇게 연결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이긴 한데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한 XYZ 큐브 파일 사이즈도 290KB 밖에 안 되는 이 큐브를 엔더3에 꼽혀 있는 이 SD카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 폴더로 옮기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 스톱워치 시작. 조금 늦었네요. 지금 바로 옆에다가 놓고 전송을 하고 있는데도 엄청 느립니다. 네, 지금 일부 데이터를 읽거나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완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네, 혹시 몰라서 제가 여기에 있는 SD카드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한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cube.gcode 290KB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파란색 불빛을 보면 연결돼서 통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 이 속도가 엄청 느린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오기가 생겨서 사실은 한 1분 혹은 2분 정도 넘어가면 이 큐브 정도의 2분을 넘어갔다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게 옮겨지긴 하나 궁금한 상태에서 끝까지 해보자 했는데 결국 13분 40초 정도에 이 오류가 떴습니다. 작업이 완료가 안 되네요. 네, 게다가 중간에 보면 얘도 꺼졌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죠. 해제를 하려고 해도 해제도 안 돼요. 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3일째 붙잡고 있거든요. 이걸 세팅하는 단계에서부터도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었고요.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저는 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연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결을 해놓고도 연결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로바로 여기에 컨트롤이 되거나 하지도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 어쨌든 연결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을 보내려고 그러면 방금 전과 같이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큐브가 이럴진데 과연 에펠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모형에 대해서 이걸 신뢰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받은 제품이 불량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들긴 합니다. 네, 혹시 이 제품으로 성공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제가 받았던 이걸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는 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그냥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BTT에서 나온 무선 SDTF 클라우드 1.0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북리지였습니다.